아니면 일단은 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2025년 상반기 K-팝 최고의 곡은 가로치고 이평삼이 들어보거나 1위 추가하고 싶은 곡들 32강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루시의 잠깨 vs 엠믹스의 노 어바웃 미. 아하. 어허, 빡센데요. 쉽지 않은데요? 처음부터 쉽지 않으신가요? 네. 일단은 잠깨는 지난달이었죠. 네. 그리고 엠믹스는 한 두어 달 정도 된 그 월말 결산에서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뭐 쉽습니다. 저는 엠믹스의 노어밤미를 그때 4점을 줬었죠. 지금 뭐 약간 채팅도 좀 벌써 좀 갈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게요. 네. 한 6대 4 정도로 엠믹스가 살짝 우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취향으로 치면 이제 엠믹스죠. 어쩔 수가 음. 없습니다. 저는 네. 이제. 뭐 근데 솔직히 잠깨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자체가 즐겁고 유쾌해가지고 저는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엠믹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깨가 잘 만든 노래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월말 결산을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꾸러기 노래가 약간 취향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엠믹스가 그렇다고 막 대단히 좋았냐 하면 저도 그때 3점을 줬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지만 둘 중에서는 이제 저도 엠믹스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어밤미로 가겠습니다. 뭐 이거 뭐 탈락한 건 노래를 좀 들어보나요? 그냥 가시죠. 아, 냉정해. 냉정해. 알겠습니다. 노래는 근데 그러면 안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원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루튜브 링크를 하면 한 거는 약간 못 고를 것 같을 때. 필요에 아.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예. 루시 미안합니다. 엠믹스의 네, 노어밤이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루바 다음. 아하. 나왔구만. 다음은 이제 미아오의 핸즈업 vs 있지의 걸스 윌 비 걸스. 야. 5명 대 5명이군요. 그러네요. 일단 댓글 반응을 보면 미아오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걸스 윌비 걸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들? 이거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월말 결산의 스포일러를 보고 계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6월 월말 결산에 들어가는 곡이 몇 개 있거든요. 네. 32강에 네. 약간 조금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어허. 아, 말 자체는 아끼고 이제 선택만 하는. 아하. 그렇죠, 그렇죠. 음흠. 일단 저는 핸즈업입니다. 저도 핸즈업입니다. 어허. 핸즈업으로 가시죠. 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걸스 윌비 걸스 정말 약간 좀 줄여서 몇 마디만 좀 하자면 괜찮은 곡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 곡이 네. 너무 밑바닥이어서 약간 더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게 들리는 약간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완전히 그런 배경 같은 거 없이 딱 이렇게 내놓고 봤을 때 좋은 곡인가? 뭐 엄청 좋은 곡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골드 이후라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골드보단 나았다. 비슷비슷한 아하. 감상일 겁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비교적 선녀다. 그렇죠. 뭐 이게 그것도 맞냐. 뭐 틀린 말은 네. 아닙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미아오의 핸즈업. 네, 핸즈업. 가시죠. 핸즈업. 다음. 키키의 아이두미 vs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야, 어렵다. 쉽지 않죠. 허허. 저는 아이두미로 가겠습니다. 저는 투어스가 더 좋아요. 저는 아이두미 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어쨌든 좀 어렵지 않게 골라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취향상 그 아이두미보다 그 BTG가 훨씬 좋거든요. 아, 그래서 좀 그래요? 약간 전 제 취향은 그래요. 제 취향은. 사실 약간 BTG가 네. 공개되고 나서 그 키키 아이두미 감성을 좋아했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아이두미는 되게 뭔가 올가닉하고 아 그렇죠. 뭔가 자연 친화적이면서 되게 신스팝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데 BTG는 갑자기 비닐하우스에 막 저지 클럽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치. 근데 너무 맛있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보자마자 원래는 아이두미 때는 그냥 뭐 약간 평범 이랬는데 BTG가 나오고 난 완전 평가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계속하면 나는 진짜 이 친구들 너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완전 취향의 영역인 게 아이두미 같은 걸 좋아해서 키키를 좋아하게 된 사람들은 BTG가 별로일 수 있고, 아이두미가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BTG를 들었을 때 야 이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진짜 대놓고 힙하게 가버렸잖아. 맞습니다. 미쳤죠. 나는 뮤비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K-팝에서 비닐하우스 이러면서 좀 좋긴 했습니다만
일단 아이두미가 전 더 좋습니다. 어쨌든 또 투어스는 어떠셨어요? 잠깐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댓글도 보면은 그 자가복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량감이 조금씩 약발에 또 빠지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이 멜로디의 흡입력이라든지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약간은 확실히 이 하이원인 느낌이 있다. 첫 만남보다 컨셉이 너무 겹쳐버리니까 참 그쵸.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완전 다른 장르로 나오면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때 평을 했을 때도 이 이후에도 이렇게 나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지. 뭐 이런 그래서- 얘기들을 막 했었죠. 네, 지금 맞다띠가 히트곡 자가복제 마지노선까지 온 것 같다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하기는 합니다. 그냥 곡이 나쁘지 않았다 이랬지 자가복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아이두미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 YB의 레벨리온 vs 보이넥스트 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아씨. 이거는 저는 쉽네요. 저는 이제 이거는- 레벨리온. 그런가요? 네. 저는 오늘만 I Love You입니다. 와 저는 못 고르겠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저는 그냥 노래로만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만 I Love You일 것 같거든요. 지금도 멜로디 생각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난 이거. 근데 그 카더가든 영상을 봐버렸어요. 그게 너무 세요 저한테. 맞아요. 카더가든 영상에서 진짜 그 윤도현 형님이 라이브 정말 도대체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퍼포먼스를 네. 여전히 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되게 못 고르겠다고 하는 게 제가 올해 제일 즐겁게 들은 노래 중에 거의 한 탑 5 안에 들어가는 노래가 오늘만 I Love You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운 게 있는데 YB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왜냐면 이 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메탈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저 레벨리온이 들어있는 그 EP 올키드라는 앨범에서 정말 이제 끝장나는 음악을 막 말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메탈의 퀄리티가 정말 뭐 옛날부터 메탈 하던 분들처럼 정말 어디다가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그 정도의 퀄리티로 메탈을 말아오셔서 어떠세요? 이거 저희 투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벌써? 채팅으로요. 네, 뭐 기능이 있으니까 네, 그냥 되게 이런 때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네. 시청자와 투표하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Come on. 너무 좋은데 오늘만 I Love You가 이게 32강에서 떨어질 곡은 아닌 것 같아. 절대 아니죠, 사실. 어. 근데 리벨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갑니다. 입장에서는. 네, 투표 가시죠. 나도 부계로 투표해야지. 투표 열었습니다. 지금 6대4 정도 나오네요 비율이. 가볍게 듣기엔 보넥도 뜯어보면서 듣고 싶은 건 YB. 굉장히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6대4 정도로 지금 대충 지금 87표가 투표가 됐거든요. 와, 대단히 와. 많이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빨리 또 가야 되니까 네. 지금 네. 오알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알럽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컴온.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리벨리온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알럽은 많이 듣는 걸 넘어서 많이 불렀어. 설거지하면서. 또 그 우리가 설거지송 1위 얼스케이크 네. 있죠. 그렇죠. 예. 나도 샤워하면서 모르게 불렀는가? 궁둥이를 한번 실룩거리면서 어허 이거 한번 하게 됐네요. 오알럽으로 가시죠. 네, 네. 어허. 알겠습니다. 엉덩이 실룩거리는 게 진짜 찐이거든요. 나도 네. 모르게 하게 돼. 그럼요. 갑니다. 좋습니다. 오알럽 렛츠고. 자 다음. 자 10cm의 너에게 닿기를 vs 부석순의 청바지. 아하. 또 청바지는 제가 복합적인 평가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너에게 닿기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놓친 노래죠. 네. 맞아요. 이거를 왜 리뷰를 안 했을까? 저희가 감이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저희 심사 월말결사 넣는 기준이 일단 활동곡이어야 되고 네. 그리고 약간 싱글은 조금은 가산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뺀 게 있는데 뭐 차트 이제 막 상위권을 막 가는 거 보고 너무 넣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상 감다 뒤였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뭐 청바지 리뷰 재밌었잖아요. 네. 그렇죠. 리뷰 재밌었죠. 네. 저희 그 월말 결산에 청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소신 발언들이 댓글 반응이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업로드하기 전엔 진짜 무서워했었는데 다행히 그 팬분들 중에서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욕심을 내서 용기를 내서 세븐틴 특집을 했죠. 그렇죠. 지금 네. 편집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떨지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곧 여러분들께 공개가 될 예정이죠. 또 이제 죽어라고 해야죠. 저는 해서 넘겼거든요. 어쨌든 그럼 요번 선택은 10cm의 너에게 닿기를 갑니까? 네, 너무 좋았죠. 그럼요. 네. 이거는 앞으로 올라가면서 더 얘기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10cm 10cm의 너에게 go. 닿기를 가겠습니다. 다음 장범준의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 vs 지수의 얼스퀘이크 바로 나왔네요. 아, 야. 야, I think I'm gonna earthquake. 어허, 아하. 리버브 끼지 말라고. 어디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로. 아니 숨 섞지 말라고. 아 진짜 너무 웃긴다. 그 곡이 나왔습니다. 네, 그 곡이 나와버렸죠. 저는 근데 아하. 소신 발언해도 됩니까? 네. 저는 얼스케이크가 더 좋았어요. 음. 어떤 여러 가지 이 곡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 같은 경우는 자가복제 점수가 마이너스 100점이기 때문에 아하. 약간 좀 특이할 만한 게 없는 곡이다. 네. 그리고 장범준이 가사를 정말 잘 쓴단 말이죠. 근데 이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에서는 가사적인 부분에서 크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의미로 저한테 이제 충격을 준 얼스퀘이크가 제 기준에서는 더 네.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인트로에서 차승원님이 나온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쵸. 약간 마치 어떤 영화의 맥거핀 같은 역할을 하고 가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잠깐 한번 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처음 부분이요. 네, 네. 좋습니다. 어차피 잠깐 들어볼게요. 나오니까. 네. 아 또 오랜만에 보겠네요. 근데 때깔은 좋아. 그럼. 뮤비 때깔이. 좀 앞쪽으로 갈게요. 헉! 빰 두둔 바로 나오시죠. 우와. 문자에 답변하시기 전에 가죽 장갑. 몇 가지 서영락 질문을 대리. 드려야겠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당신의 진짜 마음은 뭡니까? 여기까지는 뭐 영어인데? 그 제가 그 통탄을 금치 못했잖아요. 이러고 나서 바로 그 자동차 장면 또 나온다고. 네. 그쵸. 핸들 잡죠. 네, 핸들 바로 잡는다고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거 YG에서 또 핸들 또 또 자동 어게인. 자동차 키를 뺏어야 돼 다 그냥. No, not again. 지금 54초에서 멈춘 거죠. 네. 54초 동안 올해 나온 최고의 곡이었다. 차승원의 최고의 곡이었다. 정말 그 연기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간 아무튼간에 저는 소신 발언. 네. 저는 어스케이크가 더 좋습니다. 이는 삼은- 어떻습니까? 아, 3은 어떠세요? 저는 장범준입니다. 이유 같은 걸 좀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는 이게 제가 그때 되게 혹평을 막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장범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듣고서 굉장히 좀 실망감이 막 몰려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후크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듣고 나니까 리뷰하면 이제 그래도 한 뭐 대여섯 번 아니면 뭐 많게는 10번 이렇게는 듣고 오잖아요. 근데 듣고 나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 아, 나 이 노래 싫은데 계속 불러 막 계속 부르고 다녀요.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허. 킹 받았지만은 어쨌거나 최소한의 후크는 갖추고 있는 곡이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음. 지수는 이제 그거잖아요. 뭐예요? 어허. 그거가 뭔데요? 네. 그만해요 좀. 근데 장범준은 어허대 허허네. 어허대 허다. 네. 아, 좋습니다. 어허. 저는 어허가 더 좋습니다. 어허. 저는 지금도 저도 모르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버렸죠. 어허 이렇게. 어허. 제 엉덩이를 흔들게 한 건 얼스케이크였다. 역시 음자랍니다. 이제 좋습니다. 출근하려고 이제 신발 신으면서도 어허. 나도 모르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허. 아니 맞들였어 저 사람. 그러게 말이야. 네, 그놈의 엉덩이라니. 제 엉덩이 보셨어요? 제 엉덩이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빡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트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이의 엉덩이 춤 나중에 뭐 10만 명 이벤트로 공개하든가 해야겠네요. 너무 좋네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 거? 타이즈 같은 거 입히고 나서 안 됩니다. 제 레깅스남 이런 자, 느낌으로. 일단 가시죠. 네, 가시죠. 어스케이크. 엉덩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 아이들의 굿띵 vs 지드래곤의 투배드인데 저는 투배드죠. 굿디 가고 싶다.
아 홀리몰리 하고 싶다. 아 홀리몰리 씨. 저희가 예능을 생각하면 굿땡을 가는 게 맞는데 네. 네 투베드 뭐 괜찮은 곡입니다. 투베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투베드 그래도- 가야죠. 뭐 굿땡 얘기 좀 해보자면 네. 사실 뭐 우리가 안 좋다고 느끼는 거랑 약간 좀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차트 성적이 진짜 역대급으로 안 좋아요. 이 맞아요. 정도로 안 좋은 적이 처음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중파 케이블 음악방송 1위도 한 번도 이번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사실 아이들이 음원 강자이면서 그 음방 강자였거든요 지금까지 쭉. 근데 이 굿딩이 처음으로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슈퍼레이디로도 음방에서 몇 번 1등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고 신호이지 않을까 이 아이들에게. 투베드는 나왔을 때랑 비교해서 약간 지금 평가가 내려간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조금 더 뭐 안 좋아하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걸로 약간 좀 평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뮤직비디오는 좀 그냥 그랬어요. 막 뜬금없는 카리나. 그러니까 저는 카리나 나오는 부분 빼고 다 좋았어요. 사람들이 왜 카리나를 썼을까라고 하는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약간은 지드래곤이 비주얼적으로 너무 튀다 보니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독보적이다 보니까 이 카리나가 좀 죽는 느낌이 났어. 페어 안무를 할 때. 좋습니다. 네. 투베드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또 이번 라운드는 투베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호시우즈의 동갑내기 vs QWER의 눈물 참기. 아하. 이렇게 붙어버리나? 이렇게 붙어버리나? 이러면 너무 슬픈데요. 동갑내기도 이제 저희가 B사에 대해서 얘기했었나요? 네. 네. 안타깝게도 저는 별 코멘트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저는 좀 뭐라 했던 것 같아요. 뭐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뭐라고 했었는지가 기억이 나는데 타이틀곡만 딴 사람 주면 되겠다. 다른 작곡가를 쓰면 되겠다. 왜냐면 저 앨범이 수록곡이 되게 좋았어요. 피노키오, 새소년이 피처링했던 황소윤이 피처링한 피노키오 이런 노래 되게 좋았고 그래서 타이틀곡은 진짜 왜 이렇게 내는 걸까? 수록곡 쓰는 것처럼 좀 타이틀을 내면 안 되나?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라고 했었습니다. 맞아. 기억이 나네요. 저도 네. 기억나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고 따라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아래가 있을 줄이야. 아하. 에코가 있을 줄이야. 야, 에코는 도대체 한 줄 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계속 다 근데 비슷한 깔이에요. 맞아요. 네. 비슷한 깔로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 참기는 사실은 이제 6월 월말 결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말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딱 화면에서 그 이시연님이 배우 진서연님 아세요? 잘 몰라요. 아니 너무 뒤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나이대가 좀 맞아야지. 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뉘앙스처럼 보여가지고 그랬어요. 예쁘게 잘 나왔다는 소리겠죠. 예쁘다는 얘기였어요. 네, 예쁘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눈물 좋아요. 참기로 가겠습니다. 네, 눈물 참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또 고르기 쉬우니까 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자, 추의 Only Cry in the Rain vs 르세라핌의 핫. 아하. 야, 이거는 저는 Only Cry in the Rain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Only Cry in the Rain 가겠습니다. 결정은 이미 나버렸지만 이의 선택을 기다리죠. 뭐 저는 핫으로 할게요. 오, 딱히 탐탁치 않은 것 같은 말투로 저는 핫으로 할게요 이래가지고. 왜냐면 그때 저희가 르세라핌 얘기를 했을 때 뭐 아마 기억으로는 셋 다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뭐 르세라핌의 이전 노래 막 좋은 거 많았는데 핫이 막 저는 크레이지가 더 좋은데요 뭐 이런 얘기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이 추 노래가 너무 좋은 곡인 건 맞지만 제 취향에는 핫이 더 맞다. 그러니까 노래 자체만 떼놓고 봤을 때 핫이 내가 더 좋아하는 장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핫을 고르겠습니다. 핫은 저는 좋은 곡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멜로디컬하고 유행 안 타는 그런 뭔가 팝적인 문법으로 나온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Only Cry in the Rain은 약간은 조금 매니악하잖아. 맞아. 장르가 그것도 맞죠. 속도감 있고 약간 우울감 살짝 있고 근데 그걸 되게 잘 풀어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았고 어떤 작품의 완성도로 봤을 때는 더 어려운 미션을 더 잘 수행한 추 쪽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추는 떨어질 때 길게 하겠습니다. 거의 극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핫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무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커버바나 애쉬가 더 좋게 들린 부분이 있었고 핫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파괴력이 약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앨범은 다 좋았습니다. 네, 핫도 좋았고
애쉬도 좋았고 음. 컴오버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컴오버는 그 댄스 비디오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레트로한 의상을 입고 이렇게 춤추는 영상이 그거 보고 넌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하이브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크레이지가 제일 좋아요. Back in the days. 아 미쳤어. 나는 그거 뮤비도 진짜 사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문방구에서 노는 그 장면들 있거든요. 어쨌든 All the girls are calling, 네. calling.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지만 이번 라운드는 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의 Only Cry in the Rain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다음. 자 라이즈 플라이어 vs 송소희의 나더드림. 저는 나더드림입니다. 저도 나더드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나더드림입니다. 이 곡은 진짜 올해 발견급이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았죠. K-팝의 어떤 저변을 넓힌 수준의 곡이지 않을까. 사실 저 정도면 이제 K-팝이라고 불러야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아티스틱한 느낌이 나고 단순히 맞습니다. 팝송이라는 말로 수식할 수가 없는. 밴드 편성과 국악 창법이 이렇게나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머릿속으로도 그려볼 수도 없는 거를 맞아요. 지금 저희 청자들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이 곡이 설령 이거보다 나쁘게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도를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장르의 저변을 넓혔다라는 측면에서는 곡의 성적이라든지 퀄리티를 떠나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다. 제가 그 더글로우에서 송소희 공연을 봤잖아요. 한 7곡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6, 7곡 정도. 나더드림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았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곡들별로 국악이 이제 얼마나 묻어 있는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화가 얼마나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지. 근데 그게 제일 밸런스가 좋았던 게 나더드림이었어. 그러면서 멜로디컬한 것도 임팩트 좋고 이런 게 제일 좋았던 게 나더드림이었다. 송소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후속타가 좀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의 기조를 잘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나는 방향을 이제 알겠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을까 송소희 입장에서. 왜냐면 그 이전에 나온 곡들 뭐 사슴신이라든지 다 좋긴 했거든. 근데 이 정도의 반응은 없었잖아. 근데 이제 나더드림이 이렇게 빵 터진 걸 보고 그동안에 고민했던 거에 대한 답을 좀 찾지 않았을까. 나더드림이 지금까지 제일 최신작이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이 매우 기대가 되는군요. TMI 하나 하자면 나 이때 내가 했던 비사이드 한 줄평 되게 마음에 들어. 뭐죠? 뭐라 했는데요? 볼로레스 오리어던과 비옥의 손을 잡고 대양을 건너는 송소희의 절창이라 했었거든. 아하. 제가 원래 그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한 줄평 안 해요. 그냥 좀 일상적인 말로 하는데 저날은 왠지 하고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또 센치해졌 잘했던 것 같다. 뭐 한 잔 하고 쓰셨어요? 약간 그 자기의 모먼트 그때 했던 그 한 줄평이 마음에 든다. 송소희의 노래를 빌려 자신의 필력을 자랑하는 네. 여기 지금 또 댓글 올라오거든요. 라이즈의 소희 vs 송소희. 야 이게 이쪽도 이게- 소희네. 저 채팅창 안 보고 있었거든요. 소희가 잘하네. 맞네. 어떻게 여자 이름 아. 소희인 거 괜찮죠? 네. 그럼요. 여자 네. 이름 뭐 소희여도 상관없죠? 여자 이름이 소인 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남자 남자 이름이 이름은 소희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다. 아이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어나미소. 네. 아하 왜 모르시는 그러시죠? 분들. 네.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네. 그렇습니다. 플라이업은 되게 좋은 곡인 건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상쾌한 곡이죠. 근데 아마 그때도 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짜여 있어서 약간의 위화감이 들었다는 기분이 그렇죠. 들었어요. 맞아요. 뭔가 영화 OST에 쓰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질감. 너무 플라이어. 예뻐가지고 너무 뭔가 완벽한 느낌이라서 이게 약간은 마네킹 같은 기분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이 없는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어나미소 티셔츠 제가 언젠가 반드시 제작하겠습니다. 허허.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이거. 그거 입고 라이즈 콘서트 네. 던져주기. 허허. 라이즈 콘서트 가기. 어나미소 티셔츠 입고.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송소희의 나더드림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리플 S의 깨어 vs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아하. 여러분 그 아일린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요것도 궁금합니다. 6월 월말 결산에 이제 그 서브 타이틀입니다. 네. 이제 메인은 이제 올데이 프로젝트고 어쩌면 아일릿이 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말을 많이 아끼겠습니다. 네. 네, 둠친 야옹 좀 아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 결과적으로는 깨어가 조금 더 좋긴 해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네. 빌려온 고양이는 너무 좋은 파트가
있고 너무 아쉬운 파트가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은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하. 깨어는 전체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곡이다. 개인적으로는 걸스 네버 다이보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깨어를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궁실냥 아위 이거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뭐 하고 싶은 너무 거예요?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아위 이거 듣고 제가 진짜 그거 듣고 박수 쳤어요. 어떤 의미의 박수인지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 하잖아요. 저는 깨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빌려온 고양이 좋았거든요. 아니 그 뭔가 그 맛이 있잖아요 또. 그 맛이 있죠. 네, 그 예를 들면 제가 그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스탠드업 코미디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네. 좋아하는 게 그냥 웃기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지독하기도 하고 네, 그 약간 그 뉘앙스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나름 재밌게 봤어요. 저 팀버튼 영화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실상 호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제 취향엔 맞았다. 그래서 저 네. 어쨌든 빌려온 고양이로 하긴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빌려온 고양이 리뷰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무 아쉬워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일단은 트리플 S의 깨어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바이바이 배드맨의 배드 타이밍 vs 플레이브의 대시. 아하. 또 남 대 남 대결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플레이브요. 오, 왜죠? 일단 취향이 저는 이쪽에 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배드 타이밍 앨범 자체가 그리고 노래 자체가 진짜 명곡이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지만 저는 제 취향상 제가 이제 핸드폰에 넣는다는 표현이 정말 오래된 표현이네. 그렇죠. 넣은 적이 굉장히 오래됐죠 네, 이제. 제가 네. 말해놓고도 정말 스스로가 슬퍼지네요. 네. 그 스트리밍을 어떤 곡을 스트리밍을 내가 돌릴 것 같느냐 생각하면 오히려 대시예요. 좀 더. 네. 저는 호쾌한 그 느낌이 차라리 좋습니다. 저는 배드 타이밍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냥 감탄을 하면서 이 앨범을 전체적으로 들었고 제가 또 4점을 주기도 했죠. 근데 사실 지금 보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한 10초 정도만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질감 정도만 여러 사람들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네네. 배드 타이밍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이런 느낌. 대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대시도 한번 들어보시죠. 듣는 네. 중에 공평하게. 코러스가 정도. 참 맛있어. 코러스가. 그니까요. 그래서 듣다 보니 저도 대시가 좀 좋기도 하네요. 왜 갑자기 바뀌어요? 바뀐 건 아닙니다. 생각보단 좋았다. 또 들어보니까. 그럼요. 좋은 노래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바이바이 배드맨 가야 됩니다. 채팅창의 민심과는 별개로 저 앨범을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취향에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맞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맞는다면 정말 천국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괜히 4.5점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3의 최고점 앨범이죠 사실. 네, 처음으로 4.5점을 줘봤었거든요. 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보니까 2가 네. 평점을 그렇게 높게 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저요? 네, 나는 4점도 꽤 많이 줬던 것 같거든. 2는 근데 4점 넘어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그 평균 평점으로 치면은 제가 제일 낮을지도 몰라요. 은근 또 짠돌이가 맞습니다. 그게 아닌가.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감동하기가 쉽지 않은 성격인가 봐요. 성격 자체가. 음. 뭐를 듣고 막 와 너무 좋다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가 봅니다. 네. 2가 4점 노잼이지. 이상 주는 곡이 있으면 아주 대박일 겁니다. 대단한 노래라는 소리죠. 하나 있었죠 하나. 어쨌든 멜로망스. 네. 바이바이 배드맨 배드 타이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자 다음은 리사의 본어게인 vs 이즈나의 사인. 어허. 저는 근데 둘 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못 고르겠네요 이거는. 저는 사인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두드러기 또 알러지 올라왔죠 지금. 무슨 알러지요? 팝음악 흑인음- 알러지요? 흑인 음악 알러지. 흑인 음악 알러지요? 네. 블랙뮤직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네. 아니 근데 본어게인은 개 중에서는 리사 노래 중엔 저 노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 사인의 특유의 직관적인 맛 대충 들어도 귀에 꽂히고 이런 풍성권 같은 그런 맛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사실 그래서 1위 막 불만을 토할 때도 그렇군 나는 뭐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인 고르겠습니다. 저는 본어게인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불렀느냐를 떼놓고 어쨌든 곡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든 곡이긴 하다라는 그럼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러스 이제 좀 더 제 취향이긴 하다. 저는 이거는 제가 사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인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오, 왜죠? 저는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해요. 본어게인은
이 리사가 베스트로 소화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이게 약간 그 스탠딩 넥스트 투랑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지. 네. 근데 리사는 오히려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생각해 보면 그 F of the World나 네. 아니면은 그 락스타 같은 곡들이 정말 오히려 그쪽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이 번호게이는 그냥 타이틀곡을 위한 타이틀곡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잘 빠졌으니까 노래가 굳이 리사가 부를 필요가 있었나 싶은 그런 느낌이라서 싸이는 정말 아쉬운 곡이지만 뭐 어쨌든 소화를 잘했기 때문에 이진아에 대한 약간의 어떤 애정까지 담아서 저는 사인을 고르겠습니다. 두아리파였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하는 분도 계시네요. 비슷한 감상입니다. 사인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빠르게 사인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다음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2가 약간 반대파를 하는 경우가 많네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러게요. 일단은 키스 오브 라이프의 립스 힙스 키스 vs 하츠 투 하츠의 더 체이스. 근데 지금 그 제 기억에 아이브 곡을 2개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안 나오네. 다음에 나온다는 소리겠죠. 아마? 아이브끼리 붙는 건가 이러다가. 그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번에 또 6월 월말 결산 A 사이드에 들어가는 곡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 근데 의외로 되게 하츠투하츠가 채팅창에서 훨씬 많습니다. 저도 하투하가 더 좋습니다. 사실 저도 하츠투하츠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제 이걸 보자마자 정해놓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오늘따라 약간 예술병으로 가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저 하츠투하츠는 되게 난해한 노래라고도 생각을 해서 대중들은 오히려 키스 오브 라이프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더 체이스를 골라주신 분들이 훨씬 많네요. 또 그렇진 않은 게 지금 더 체이스가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지금 차트에서 꽤 오랫동안 롱런하고 있습니다. 뭐 상위권까지는 아닌데 아이둠이랑 되게 비슷하게 한 중위권 정도에서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립스 힙스 키스 이거 뭐라고 이거를 계속 얘기하기 좀 그래. 이큐오프의 최신곡 이 곡 차트인 못했을걸요? 오,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술병 아닙니다. 네, 근데 미안하지만 그럴만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더 체이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번에 키오프는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라운드는 하츠 투 하츠의 더 체이스 가겠습니다. 다음. 이거 약간 텐션 좀 올릴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시죠. 좀 처지고 있거든요. 좀 올레 올라오세요. 파솔 한번 해보세요. 솔. 네, 가시죠. 네. 자, 이번 라운드는 아이브 애티튜드 vs 제니의 라이크 제니. 저는 라이크 제니를 고르겠습니다. 오호. 둘 중에? 네. 저는 라이크 제니요. 나를 이상한 사람 한 것처럼 해놓고 라이크 제니를 고르네. 뭐야 이거. 아니 저는 그냥 이제 그 3이 뭐라고 하길래 따라서 뭔지 아시죠? 그 뒷말 따라하기. 네. 네, 뒷말 따라하기 한 겁니다. 공감하는 척하기. 네, 공감. 그럼 3은 애티튜드가 좋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도 사실 라이크 제니입니다. 근데 이제 애티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케이팝 맛이 나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어요. 아하.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라이크 제니가 더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퀄리티적으로나 만듦새적으로나. 애티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지만 그 샘플링 부분이 제일 좋다. 그게 나는 좀 별로인 포인트다. 맞아요. 네, 인정합니다. 창작하고 만들어낸 부분이 더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샘플링 부분이 더 좋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후렴이 너무 임팩트가 약하다.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제 멤버들의 소화력은 좋았지만 가보시죠. 그러면 네. 이번 라운드는 제니의 라이크 제니로 한번 가보시죠. 하고 이제 마지막 라운드예요. 32강에서. 일단 하나는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아이브 레벨아트 vs 여자친구의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어허. 저는 이것도 쉽네요. 저는 레벨아트입니다. 여자친구요. 오, 왜 여자친구인가요? 저는 그냥 이런 그 J-팝 느낌 곡들 원래 좋아합니다. 그냥. 제 취향이에요, 그래. 그냥. 원래는 아니지 않았어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아니에요. 저 QWER도 원래 좋아하고 고민 중독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강렬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요아소비 아이돌 이런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뿅뿅거리는 게. 혹시 최애아이 보셨나요? 최애아이 근데 안 봤습니다. 놀랍게도 노래는 아이돌 노래만 겁내 들었어. 그 한번 보시면은 즐거우실 수도. 네,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저도 레벨아트입니다. 이 레벨아트가 저한테 있어서는 올해 그 설거지송의 거의 그 설거지송이라고 하니까 조금 멘트가 좀 좋지 않거든요. 설거지할 때 듣는 설거지할 네. 때 부르는 흥얼거리는 노래 네. 중에 거의 네. 탑5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어나더다. 그 본인이 어그로를 자꾸 생성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제가 언제 뭐라 그랬어요? 애초에 네? 어나미소도 본인이 한 말이야. 아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였는데. 어쨌든 레베라트는 나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게 들리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어그로가 분산되는 거. 네. 성공기를 애매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반응을 봐도 확실히 에티튜드보다 레베라트가 더 인기가 많단 말이지. 그럼요. 그쵸.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에티튜드를 후속곡으로 그냥 내려놓고 활동을 그냥 딱 하나로만 레베라트를 그냥 한 번에 딱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래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밴드 편성 아니겠습니까? 그 약간 기타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는 그 프로모션도 이제 막 밴드들이 같이 막 레베라트를 불렀던 게 내가 기억이 많이 나거든. 뭐 터치드나 뭐 10cm 막 이런 아티스트들이 불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내 취향을 저격하는 게 있었다. 이 여자친구는 이제 떨어질 거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여기서 떨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되게 고급지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급진 느낌으로 따지면은 아이브보다도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다만 이제 뭐 멜로디의 흡입력이나 이런 게 레베라트가 너무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베라트가 조금 더 히트를 크게 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뭐 도입부부터 해서 중독성이 강렬하긴 하죠. 그럼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번 라운드 마지막 16강 가기 전 마지막 라운드죠. 네. 아이브의 레베라트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와우. 16강 가보시죠. 이제부터는 다 한 번씩 얘기를 한 노래들입니다. 그렇죠. 자, 첫 라운드인데요. 엠믹스의 노 어바웃 미 vs QWER의 눈물 참기. 아하. 저는 눈물 참기 하겠습니다. 저는 엠믹스가 더 좋아요. 오. 저는 눈물 참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한번 마음을 돌려보시겠어요? 아니요, 뭐 돌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굳이? 네. 근데 저는 그 엠믹스 이 노어바미에서 봤던 R&B 사운드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 보컬의 만듦새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벌스 파트나 이런 데서 그 보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완성도나 만듦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전에 그 믹스팝 하던 시절에 그 이전에 뭐 대쉬라든지 뭐 별별별이라든지 에서도 사실 보컬 자체의 만듦새들은 항상 좋았어. 근데 이번에는 곡 자체의 어떤 사운드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만듦새가 아주 좋아가지고 거기서 좀 고평가를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만듦새가 좀 더 엠믹스가 가까웠다. 나도 뭐 비슷한 생각이다. 약간 편곡이 약간 미니멀하잖아. 그리고 후렴도 뭔가 이렇게 빵 터지는 멜로디가 나오는 게 아니라 show you 때 show you 때 know about me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집중이 되고 이런 의외의 부분에서 임팩트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4점이나 줬던 건데 그래도 나는 눈물 참기를 듣겠다. 어떤 곡을 들어야 된다면 보면 앨범 단위로 보는 걸까요 하시는데 거의 곡 단위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엠믹스 앨범도 듣긴 했었어요. QWER도 당연히 앨범 다 들었고 믹스 이제 수록곡 중에도 흥미로운 노래들이 많았는데 저는 노어밤미의 장점은 그거였거든요. 저는 1과 2와 다르게 약간 믹스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안 믹스팝이 좋아해요. 좀 불편해. 믹스팝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어밤미가 그 믹스팝을 버리고 조금 더 보편적인 구성으로 나온 게 그게 되게 좋은 부분이었고 노래 자체도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좋게 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담이긴 한데 엠믹스가 그 뭐 오해원이라든가 이런 멤버들이 실력이 장난 아니더라. 그럼요. 그럼요. 그 오해원도 그렇고 릴리도 그렇고 뭐 나머지 다 멤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 잘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오죽하면은 그 주작을 했겠어. 그러니까 아쉬워서. 근데 뭐 이제 사실 노어밤미 같은 노래가 가창력이 막 뽐내는 그런 노래는 아니다 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쇼츠나 이런 걸로 봤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력으로는 뭐 1티어다 무조건. 약간 여담인데 유튜브에서 그 리령이 그 러브 온 탑이었나 부르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기는 해서 진짜 놀랍고 진짜 잘한다 생각하긴 했는데 좀 약간 안쓰럽긴 했어요. 이렇게까지 높은 걸 부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 너무 그 어그로의 그 성대가 희생당하는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QWER의 눈물 참기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번 라운드 하츠트 하츠의 더 체이스 vs 송소희의 나더 드림 가겠습니다. 저는 나더 드림 가겠습니다. 저도 나더 드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나더 드림 가겠습니다. 하츠투하츠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더 체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월말 결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이미지적인 그런 접근을 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노래가 뭔가 단순히 히트를 시키자 이런 노래라기보다는 이 팀의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선택
선택이었을 거다. 왜냐면 SM이 이 노래가 이제 대중성이 좀 모자라다는 사실을 모르고 냈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들은 지점이 있었는데 근데 뭐 약간 스포일러긴 하지만은 이번에 나온 노래는 반대로 되게 쉽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의아하긴 했었어요. 되게 보편적인 색깔로 나와가지고. 또 뭔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요즘 그 하츠타츠 행보 같은 걸 보면은 좀 약간 예능돌처럼 키우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 1위 맞아요.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1은 당연히 알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뭐 막 챌린지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뭐 맞아, 쇼츠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엄청 해. 원래 SM이 신인들 그런 거 안 시키는 걸로 엄청 유명하거든. 원래 약간 예능 같은 데서. 신비주의 노선 같은 걸 좀 태우죠 초반에. 근데 진짜 그런 약간 가벼운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음악하고 거의 상관없는 그런 류의 그런 걸 진짜 엄청 해. 그 쉽고 친근한 이미지를 엄청 만들어.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감상을 좀 이어서 얘기하자면 네. 지금 스타일이 나왔잖아요. 네. 이 다음 곡이 너무 궁금하다. 지금 더 체이스와 스타일은 완전히 정반대 결인데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갈지 뭐 제3의 또 다른 느낌으로 갈지 아니면 처음 데뷔곡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걸 한 번 더 갈지 아니면 스타일로 쭉 이제 이어갈지 이지 리스닝으로 갈지. 이지 리스닝으로 갈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좋았습니다. 스타일도 스타일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곡이고 더 체이스도 더 체이스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곡이라서 네. 그리고 멤버들이 소화를 잘했고 뭐 잠깐 얘기하자면 어쨌든 근데 이 다이넌 그룹이라는 장점은 스타일에선 잘 안 나타났어. 그것도 맞아요. 네. 오히려 페어 파트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좀 아쉬움이 있었어. 음.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송소희의 나더 드림으로 가겠습니다. 고고고. 고고. 다음. 자 이번 라운드 키키의 아이두미 vs 보이넥스트 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미안합니다. 키키 오늘만 I love you 가겠습니다. 저는 키키입니다. 오 좋습니다. 이래야지 재밌지. 그럼요. 아 그럼 저는 안 재밌어지는데요? 왜요? 저는 제가 선택해야 되니까. 아 그쵸. 너의 고통은 나의 재미. 둘 다 뭔가 이지니스니라는 기조도 비슷한 노래라 가지고 되게 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 그 J-팝 대 신스팝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댓글도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되게 엄대없네요. 저는 보넥도로 가겠습니다. 오, 네. 예.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 제 개인 감상으로는 보넥도가 좀 더 노래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이두미도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흥겨워가지고 듣고 있으면 약간 덩실덩실하게 되는 그런 맛이 있는 곡들이란 말이에요. 빠른 댄스곡 아니고 약간 덩실덩실이 딱 맞는 말 같아. 근데 오늘만 I love you가 좀 더 듣는 재미가 있긴 해요. 제가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보넥도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이두미는 하나의 어떤 컨텐츠로 봤을 때 완성도가 되게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스팝 오가닉한 신스팝의 느낌에 맞는 그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저 미친 댓글을 하나 봤거든요. 헬스할 때 뭔데요? 2개 중에 뭐 들으실 건가요? 미친. 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둠입니다. 왜냐? 진짜? 박자가 일정해. 그러니까 쪼개지 않으니까. 네, 변주가 잘 없고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네거티브랑 수축이완을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이두미가 훨씬 유리하죠. 템포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고립 운동에 좀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내가 이제 크로스피터다. 그러면 뭐 오늘만 알러뷰 나쁘지 않겠죠. 그럴 수 있지. 뭐 이상한 헬스 대답으로 지금 라운드가 끝나버렸네. 네. 하지만 이번 라운드 보이넥스트도의 오늘만 알러뷰로 가겠습니다. 맞죠? 네. 다음은 제니의 라이크 제니 vs 바이바이 배드맨의 배드 타이밍 가겠습니다. 어렵다. 저는 라이크 제니를 고르겠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별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뭐 배드 타이밍이 우승하겠죠. 제 혼자서 뭐 이렇게 별점만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회적인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니 정도면 또 저는 거의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선 굉장히 높은 티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 버립니까? 구름을 구름 바를 자처하던. 근데 구름도 제니한테 졌다 하면 납득할 수도 있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월드컵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이었으면 바이바이 배드맨이었겠지만 K-팝 최고의 곡은이기 때문에 네. 저도 비슷한 그런 생각으로 제니의 곡을 골랐습니다. K-팝 최고의 곡.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는 바이바이 배드맨 고르겠습니다. 왜냐면 제니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K-팝이 아닌 것 같아요. 팝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여기까지는 바이바이 배드맨을
라이젠을 고르고 더 강한 상대가 나오면은 그때 보내드리도록 하죠. 그럼 또 나네. 아 이거 그렇죠. 빨리 말할 걸 그냥. 이의 선택은 저는 그래도 라이크제니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려야 하는군요. 제니. 이게 그 단순한 이름의 반복이 이렇게까지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크제니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라운드 라이크제니로 가겠습니다. 노래 제목부터 간지나. 라이젠이. 다음 이번 라운드는 이즈나의 사인 vs 지수의 얼스퀘이크.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저번부터 느끼는 건데 이 사이트가 이상하게 대진운을 굉장히 잘 짜는 것 같아. 묘하게 잘 짜주네. 하지만 저는 일편단심 얼스퀘이크 네. 갑니다. 저도 얼스케이크입니다. 어허 못 버리시나요? 네, 제 인생 최고의 궁둥이송. 네, 저는 사인입니다. 네, 근데 뭐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어스케이크 가시죠. 지금 이 두 개 대전은 약간 좀 테마가 달라. 다른 목적으로 꼽는 거야 이거. 둘 중에 하나 꼽는 거는. 약간 그 배꼽 냄새 같은 느낌이 나는. 네, 좋습니다. 멘트 조심하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얼스케이크 가겠습니다. 네. 다음. 자, 지드래곤의 투베드 vs 트리플 S의 깨어. 저는 깨어로 가겠습니다. 저도 깨웁니다. 어허. 저는 그래도 투베드로 하겠습니다. 오, 사실 이가 투배트를 좋아하긴 했어. 네, 왜냐면 앤더슨 팍 좋아하거든요. 앤더슨 팍. 아까 봤는데 그 이가 4점을 준 노래가 멜로망스랑 나머지 하나가 투베드였어. 최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라서. 깨어 평이 생각보다 좋다고. 나쁘지 않지 않나요? 깨어 괜찮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걸스 네버 다이랑 별로 뒤지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사실 그때 1과 2가 약간 좀 한 수 아래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감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정말 엄대엄이라고 생각했어서. 빠르게 넘어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깨어로 가겠습니다. 깨어 렛츠고. 또 이번 라운드는 아이브의 레벨아트 vs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야, 잘 짰다 이것도 대진운. 저는 일편단심 레브라트입니다. 강하게 주장해보겠습니다. 일단 3은 어떠세요? 이는 어때요?라고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말했죠? 저는 사실 지금 좀 생각이 많습니다. 빨리 말하세요. 이는 아직 못 정하겠어요? 저는 레벨아트가 더 좋아요. 사실은 저도 레벨아트가 더 좋아요. 근데 너에게 닿기를이 요즘 히트를 너무 세게 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길게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제가 생각하는 케이팝 최고의 곡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저는 이제 밴드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 EDM이라든지 댄스 이런 쪽이 제 취향에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쉐이락은 또 희한하게 취향에 좀 맞는 부분이 그건 이제 있고. 뿅뿅거리면서 이제 그 댄스 냄새가 조금 나잖아요. 뿅뿅뿅뿅 하면서. 그러니까 너에게 닿기를 같은 경우가 저는 되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평양냉면 같은 매력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10cm 노래가 음절 같은 거에 배분을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스토커 같은 노래도 들어보면은 가사를 어떤 박자에 몇 글자만큼 넣을지가 되게 세심하게 잘 짜여져 있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 근데 이 너에게 닿기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가사와 멜로디의 그 합치되는 느낌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천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이렇게 가잖아. 근데 천진난만한 이런 기분도에서 난이 두 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조금 이제 왜 그렇게 했지? 천도 그렇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가사가 한 글자씩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노래에서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원곡이 있지 않나요? 일본 그쵸. 원곡이? 네, 원곡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단점은 단점이니까 그런 부분이 사람들한테 약간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픽을 안 한 거를 되게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레브라트 쪽이 조금 더 종합 콘텐츠로서의 완성도가 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가보시죠. 네, 아이브 레벨아트. 레벨아트로 네. 가보시죠. 너에게 닿기를은 기획이 진짜 좋았어. 맞아. 다음. 자, 추의 Only Cry in the Rain vs 미야오의 Hands Up.
저는 추의 곡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저도 둘 중에는 추가 좋습니다. 저는 핸즈업 고르겠습니다. 현저 뭐 한번 설득시켜 보시겠어요? 아, 뭐 설득을 시키고 싶지는 않고요. 그 왜냐면 사실은 제 취향은 추가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최고의 K-팝 곡이라고 하면은 핸즈업이 아무래도 뭐 차트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나은 부분도 있고. 저 추에서 바꾸겠습니다. 핸즈업으로. 왜요? 왜냐? 네. 방금 3위 그 K-팝에서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추의 음악 방송 무대가 생각났어요. 아, 네. 일리가 있다. 근데 근데 나 그거 네. 저는 그 음악 방송 무대를 보고 곡의 어떤 감상을 좀 해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매력이 좀 반감됐어. 왜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뮤비랑 음원을 들었을 때 아련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 편의 뭔가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가지고 노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었는데 음악 방송에서의 어떤 그 평면적인 무대로 바뀌어버린 그 구성이 좀 뭔가 너무 아쉬웠어요. 물론 이제 시간적 공간적 어떤 제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안 되지. 거기서 갑자기 영화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건 당연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감상을 해치는 기분이 들었다. 아하. 비슷한 생각인 게 무대에서는 표정을 너무 웃는 표정으로만 쓰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웃음이 미소가 베이스가 되는 곡이 아닌데 전혀 아니죠. 왜 약간 이렇게 웃기만 하지?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긴 했거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미아오가 조금 더 나도 좋아지긴 하네. 지금 오히려 내가 설득이 돼버린. 설득을 잘했는데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추 얘기를 이제부터 해야겠는데 저 추 앨범이 저는 그 한 줄 평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K-팝 한대음 후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 공감합니다. 네, 앨범 전체가 다 같은 컨셉으로 너무 미끈하게 빠졌고 또 그게 다른 팀들이 하는 색깔이랑 겹치지도 않거든요. 되게 빈티지하고 레트로하고 이런 맛이 있으면서 아련한 맛도 있고 약간 일본 시티팝 느낌도 나고 근데 노래들이 다 평균적으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단순히 멜로디를 뭐 맵게 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세련됐다라는 점에서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제가 앨범 지금까지 풀로 한 10번 20번은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이게 좋아하는 작품. 방금 딱 3위 얘기했지만 레트로하고 빈티지 하잖아요. 근데 그 음방 무대는 샛노란색 무대란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 어유 막 눈을 막 다시 한번 떠보게 돼. 그치. 노래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밴드업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제부터 8강입니다 또. 오. 네. Let's go. 고! 자, 첫 번째 제니의 라이크 제니 vs QWER의 눈물 참기. 저 먼저 고르겠습니다. 저는 라이크 제니 가겠습니다. 저 고르겠습니다. 저는 눈물 참기가 더 좋아요. 제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이크 제니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코첼라에서 이제 찢어버렸던 그 제니의 모습이 맞긴 해요. 2주차에 미쳤었죠. It's gonna be fucking hard 했던. 눈물 참기의 어떤 곡의 뉘앙스가 그 시연이라는 보컬이 갖고 있는 그 색하고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또 아주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그쵸. 눈물 참기라는 노래에 대해서. 네, 좋은 쪽으로.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아직 우리가 리뷰를 안 한 곡이 4강까지 올라가는 아주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뷰를 안 했는데 4강을 갔네 진짜. 아니 뭐 나쁠 거 없죠. 네, 다음 주에 어떤 얘기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럼요. 이러다가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우승까지 해버리는 건 아니겠지? 가시죠. 네, 눈물 참기 가시고요. 다음 라운드는 미아오의 핸즈업 vs 트리플 S의 깨어. 이제 뭔가 좀 정말 8강다운 대전이 된 것 같아요. 어허. 쉽지 않네요. 저는 깨어로 가겠습니다.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네. 이게 미아오가 아쉽다고 했지만은 그 핸즈업이 후크가 가지고 있는 그 매운맛 이거는 진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Hands up, 어쩌고 저쩌고 핸즈업. sky up and put your hands up. 장난 아닌데 진짜. 1은 이제 미아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쉽다고 했지만은 저는 저 핸즈업 같은 경우는 미아오의 커리어 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뭔가 혀가 길어지는 게 반대 선택을 하기 위한 지금 밑밥인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채팅창에서도 거의 1대1 비율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성적은 핸즈업이 훨씬 좋아. 진짜? 깨어는 내가 알기로는 100위 미만은 그러니까 탑백 안에 못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 깨어가 탑백 안에 못 들었어요? 내 기억엔 그렇습니다. 진짜? 바로 확인해봐야겠다. 신기하다. 충분히 저는 될 것 핸즈업으로 같은데. 할래요.
1은 깨어였죠. 네, 저는 깨어였습니다. 저는 사실 둘 다 막 제 마음에서 막 엄청 좋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아 그러네. 깨어가 탑백 안에 못 들었었네. 근데 이제 이 두 곡을 봤을 때 저는 어쨌든 핸즈업의 멜로디가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대중적인 판단에 좀 따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 중에서는 호불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히트를 더 크게 친 쪽으로 가겠습니다. 핸즈업 갈게요. 존중합니다. 네.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아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그 반 미아오를 고르고 있는데 오해입니다. 오해. 네. 애정은 원탑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자, 아이브 레벨아트 vs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어허. 어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승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오호. 올해 제일 많이 들은 두 개의 노래예요. 그러면 저 먼저 빨리 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브라트입니다. 어허. 아, 지조가 있어. 보넥도 약간 미안하네. 지금 한 32강 빼고 한 번도 안 골랐거든요. 보넥도로. 아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사실 1위 레벨아트 리뷰할 때 이렇게 호의적인 말을 막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 고르는 걸 보니까 재밌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처음 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약간 좀 감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지금 들었을 때 더 좋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좀 부정적으로 했던 거는 음악 외적인 부분이 다 주로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곡 자체는 좋습니다. 저는 오늘만 I love you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이 나버렸죠. 저도 오늘만 I love you 가겠습니다. 어허. 아이브는 다른 노래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레벨아트가 아이브의 커리어 하이냐 하면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도 같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만 알러뷰는 보넥도가 보여준 굉장히 커리어 하이적인 모습이었고, 그치만 또 한편으로는 이전이나 이후에 나온 곡들과는 색깔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약간 뾰족한 뭔가 낭중지추 같은 느낌이 돼버렸죠. 맞아요. 다시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너무 잘 어울려서. 그 이건 제 개인 경험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오늘만 I love you를 이제 듣고 나서 주변에 이제 우연찮게 만나는 애기들이 뭔가 얘기할 때 제가 애기들한테 너 혹시 오늘만 I love you 아니? 나도 알아. 아 친해지기 좋은 애들이랑. 근데 그 애기라는 게 뭐 진짜 초등학생 막 이런 애기들. 그렇죠. 네. 나도 민픽이란 얘기죠. 나도 오늘만 I love you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늙지 않았다. 네. 젊게 산다. 나도 안다. 니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 이런 근데 느낌. 사실 뭐 그거는 뭐 레벨아트도 비슷하긴 합니다. 네. 레벨아트 알아? 요즘에 레벨아트 레벨아트. 유행인 거 몰라 이렇게. 그럼요. 네. 어마어마하죠. 뭐. 애들이 막 초등학이잖아요, 사실. 미치더라고요, 애들이. 어쨌든 오늘만 알러뷰 같은 노래 하나만 더 들고 와주면 좋겠다. 하나 아니고 10개만 더 들고 와주면 좋겠다. 해서 어쨌든 이번 라운드는 보이넥스트도의 오늘만 I love you 가겠습니다. 네. 고고. 다음은 지수의 얼스퀘이크 vs 송소희의 나더 드림. 아하. 야, 월스케이크가 여기까지 왔었어요. 야, 야, 근데 이거 되게 명예롭게 탈락한다. 그러게요. 네. 명예롭게 가네. 궁둥이 픽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오늘 얼스케이크가 대진운이 진짜 좋았나 보다. 갈 때는 예술로 가네요. 네. 당연히 나더드림이죠. 어떻게 뭐 더 네. 할 얘기 없습니다. 나더 드림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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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려야 된다.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 다들 고생했다고. 고생했습니다. 아니 정감이 가. 그럼 하지만 나더 드림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우승 후보입니다. 이제 4강이거든요. 그럼 이제 준결승전입니다. 네. 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큰 거 온다. 다음. 오늘만 I love you vs 미아오의 핸즈업. 뭐 저는 아까 스포일러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만 I love you 고르겠습니다. 저도 뭐 보넥도가 미아오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오늘만 I love you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미아오도 가볼까요? 고생했네요. 그러면 미아오도 고생했죠. 네. 다 고생했습니다. 4강이면 그럼요. 미아오 1년도 안 된 게. 미아오 손 내립시다래요. Hands down. 핸스 다운. 예. 핸즈업에 대해서 뭐 좀 할 말이 남은 거 없습니까 혹시? 글쎄요, 저는 아쉬움이 더 많은 곡이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다, 아이돌들이다. 뭐 그치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핸즈업이랑 정말 똑같이 좋은 퀄리티의 노래를 앞으로 계속 낸다 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어떤 가요계 역사에서
한 번쯤 언급하고 넘어갈 만한 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즈업만큼만 계속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니에요. 이 미야오는 여러 번 언급돼야 되는 아티스트입니다. 아하. 그 포테는. 네.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거죠. 지금 올데이 프로젝트가 이제 속된 말로 난리가 났는데 네. 그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모자란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데이랑 비교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들이 뭐 실력이 모자라서 뭐 춤을 못 춰서가 아니라 좋은 곡을 못 받아서라는 이유인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아이돌 중에 그런 팀이 되게 많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획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꽃을 못 피우는.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게 미야온 거예요. 제 기준에서. 오케이. 그만큼 알겠습니다. 잘하니까.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네. 가보겠습니다. 다음 송소희의 나더드림 vs QWER의 눈물 참기. 저는 나더드림입니다. 저도 나더드림. 말을 하세요. 말을.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내. 있어. 어렵다. 뭐 하세요 지금? 어려워요. 솔직히 보자마자 속으로는 눈물 참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더드림의 어떤 이 예술성, 놀라움 뭐 이런 것들 버릴 수 있냐, 포기할 수 있냐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둘 사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3이 네. 눈물 참기에 대한 좋은 얘기를 약간 절제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고민 중독보다 좋나 봐요. 어떤 감성인지. 고민 살짝 좀- 중독보다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의 비벼질 만한 곡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 순위가 고민 중독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죠. 그거.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한데 이제 다음 주에 또 풀어야 되고요. 아무튼간에 네 어차피 뭐 탈락이기 때문에 눈물 참기를 일단 고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송소희의 나더드림은 뭔가 그 처음 이 노래를 진짜 제대로 된 음원으로 들었을 때 느꼈던 놀라움이 한 번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원래 유명해졌다고 했던 그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또 놀라움이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진짜 올해 들었던 노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약간 충격을 받았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송소희가 뭐 어차피 올라갈 테니까 이 다음에 또 얘기할 일이 있겠군요. 뭐 커리어가 오래된 가수인데 이렇게 그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곡을 쓰죠. 그럼요. 네. 좋아요. 넘어가 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송소희의 나더드림. 그럼 마지막 이제 결승이죠. 네. 와. 야, 네. 이게 결승으로 오는구나. 대단합니다. 해서 결승전 송소희의 나더드림 vs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입니다. 충분히 다 결승이 갈 그럼요. 만한 곡이고 요건 어떻게 좀 하나씩 들어보면서 좀 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들어보시죠. 감상 타임 한번 가지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죠. 저는 지금 소름이 한 5번 돋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진짜 미쳤다. 미쳤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약간 설득이 되려 하는데. 그리고 그 뭔가 되게 재밌는 사실은 약간 재즈 같은 데서 쓰이는 퍼커션 같은 거라고 할까요? 뒤에 이렇게 또각또각거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라이드가 나오고 라이드 말고 그 있잖아요. 그 약간 레인메이커 같은 거 뒤에 초반부 벌스 초반부에 보면은 따다다다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퍼커션. 그 퍼커션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진짜 잘 골라서 잘 붙여넣는 뭔가 그 자연의 소리 같은 뉘앙스의 퍼커션들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듣고 있으면 경건해지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미쳤네요 그냥. 미쳤습니다. 오늘만 알러뷰도 한번 바로 들어보시죠. 네, Let's go. 들어보시죠. 여기까지. 새삼도 처음부터 들어보니까 좋긴 하네요. 좋아요. 멜로디의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네. 장난 아니에요. 버릴 구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결승전에서 이 오알러브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오알러브를 저희가 처음 그때 리뷰할 때 이게 3월인가 그렇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점수가 훨씬 높았겠다.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5월이 지나고 이제 6월 걸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점수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1월입니까? 어쨌든 1월이었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수를 주었기에는 자, 몇 점 줬었냐? 파밍 한번 해야겠다. 아니 그 점수를 줬다기에는 그 후로 나왔던 곡들이 너무 아쉬운 곡들도 많고. 자, 3.5, 3.4점이었습니다. 제가 4점이었군요. 성견지명. 좋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근데 여전히 3.5점이긴 해. 내 기준에서 매긴 거기 때문에. 네. 뭐 결승에 올라갈 곡이라는 건 충분히 인정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투표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아요. 결승이니까. 일단 뭐 저희는 이제 선택을 했지만 저희 선택과 별개로 결승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선택 안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했어요. 맞아요. 결승 투표를 먼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그쵸. 준결승이랑 헷갈렸군요 제가. 나더드림이랑 오알럽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지막 결승 투표 한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해요 이거는. 결이 달라서 약간 박빙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에 단순히 더 좋은 노래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빙이에요 지금. 야 치열하다. 네. 오우. 야 완전 반반인데? 그러니까. 우와 지금 48표 49표 갔는데 박빙이니까 여러분들 좀 적극적인 투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탄이 나오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약간 우세하네요 나더드림이. 55대 45. 그래도 네. 이 정도면은 진짜 반반이죠. 네 반반이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둘 다 결승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귀가 호강하냐 가슴이 호강하냐 동감합니다. 오 되게 좋은 또 표현을. 53대 47 더 좁혀졌어요. 오 막판 스퍼트 가나요? 약간 BGM 넣고 싶다. 여기까지. 둥둥둥둥둥. 지금 60분 투표를 하셨고 59분 투표를 네. 하셨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 이 반반은 사실 어떤 걸 어드밴티지를 주기에는 해서 애매한 들어보겠습니다. 수치죠. 그럼요. 네. 짠. 그래서 뭔가 참고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네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일단 골라볼까요? 저희의 선택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부터 고르겠습니다. 저는 2025년 상반기 K-팝 최고의 곡 송소희의 나더드림 하겠습니다. 이야. 이하 동문입니다. 어허. 어허.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어허. 이게 저 오늘만 할 루브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은 저희가 월말 결산을 1월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별점을 주기 시작했는데 저의 그 4점을 주냐 마냐의 기준은 그 월말 결산을 시작한 이래로 항상 오알럽이었어요. 이 노래보다 기준이 있네. 좋아야지 이제 4점을 넘어가는 거야. 아니면 이 노래랑 동급이어야지. 내가 오늘만 알러브 놓고서 그냥 이 노래를 들을 정도다. 이러면 이제 4점을 줬거든요. 어허. 그 기준이 될 정도로 너무 좋은 노래였는데 그치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유튜브로 이거 두 개를 하나씩 번갈아서 들었잖아요. 나더드림을 듣고 나서 오알럽을 들으니까 나더드림이 더 이렇게 미친 부분이 있다. 이걸 듣고 나서 오알럽을 듣는데 처음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약간 좀 울림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유튜브 틀어가시고 오히려 이게 선택이 바뀐 것 같아요. 안 들었으면 오알럽을 그대로 골랐을 수도 있는데 진짜 대단한 노래네요. 그렇군요. 나더드림을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의 코멘트는 또 어떤가요? 저는 사실 오알럽을 좋아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긴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송소희가 어떤 뭐 인생을 살고 뭐 어떤 식의 가수로서의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이 곡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에서 오는 약간 존경심 같은 게 이제 좀 들 정도로 리스펙. 저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퓨전 국악 뭐 이런 거 하면은 꼭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전까지의 표정 국악을 볼 때마다 마치 뭔가 지자체 특유의 전시행정 같은 걸 보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국악이라서 받는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지. 아니 그러니까 곡 자체도 뭔가 뭔가 막 그냥 너무 뭐 국악인 같은 걸 카테고리로 안 묶이는 거지. 국악인 걸 막 해도. 티내고 막 이러면서 가야 되고 꼭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막 퓨전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또 특유의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저는 좀 싫었어요. 이럴 거면 굳이 왜 퓨전을 해? 그냥 멋진 국악곡 내지 장사의 아저씨 같은 거 하지. 그런 기분이 항상 들었는데 그랬는데 정말 이 송소희의 나더드림이라는 곡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런 위화감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국악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겠어. 정말 좋은 편이다. 진짜.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케이팝이 아닐 수 있거든. 근데 나는 일종의 이것도 그러니까 국악이잖아. 그런 의미에서의 또 케이팝일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새로운 형태의 케이팝.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 케이팝이지.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노래면은 케이팝인데 그 대중적인 노래 중에서 예술성을 정말 날카롭게 잘 벼려서 만든 곡 아닌가.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로 말하는 거잖아. 이 노래만 듣고 우리가 납득이 됐다. 이 모든 것들이 뭐 케이팝이냐 아니냐 뭐 이런 뭐 약간은 쓸모없는 논쟁들이 다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한대음 이번에 최소 올해의 노래 후보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상까지도 지금 1순위인 상태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너무 멋있어요.
나는 진짜로 가수의 어떤 이 결과물을 보고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한 게 진짜 처음이에요. 너무 물론 멋있어. 이제 과거에 이미 멋있었던 분 말고 내가 이제 현 세대를 살면서 누군가 그렇게 됐을 때 와 멋있다 이런 것들을 느낀 게 정말 대단한 곡이네요. 다시 들어도 정말 대단하고 극찬을 받아 마땅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팝을 기준으로 한다면 워얼럽이다 이랬는데 저는 이런 노래들은 이제 어떤 K-팝의 지평을 넓혀가는 곡이 아닌가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곡인 것 같고요. 나도 그것도 들으면. 좋은 말이네요. 네. 아 너무 좋다. 네. 자, 그러면 클릭 가시죠. 가시죠. 나더드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선택은 나더드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짝짝짝짝짝짝짝 짝짝짝. 다른 사람들은 뭐 했나 볼까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 비밀번호를 안 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풀 네. 거거든요.